안녕하세요. 모두연의 이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래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DBN이라는 뉴럴넷에서 여기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자료구조 이론 중에 하나인 그래프 이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알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그래프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비주얼라이즈가 되는 그런 어떤 좌표 평면이나 어떤 그림, 어떤 숫자로 된 거를 어떤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것 같다가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잖아요. 이런 함수 그래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히스토그램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고요. 모든 게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래프도 있어요. 그냥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요거를 이제 여기서 다뤄볼 거예요. 데이터를 우리가 일단은 저장을 하잖아요. 그 저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법으로는 이런 링크드 리스트나 배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들어갔다가 q 스택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이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저장을 해서 이제 어떠한 구조로 만드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요걸 우리가 그래프라고 해요.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냐고 하면, 우선 그래프를 표현할 때는 vertex와 엣지를 표현합니다. vertex라고 하면 그냥 영어 해석 그대로예요. 꼭지점. 우리가 생각한 노드라고 생각하면 맞고요. 이렇게 이런 노드들을 갖다가 우리는 V라고 그래요. 하나 이렇게 V. 그리고 이 노드들을 연결해주는 링크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죠. 요런 하나의 선을 갖다가 링크를 갖다가 우리가 엣지라고 그래요. 그냥 노드랑 엣지라고 생각하시면, 노드랑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저도 이거 왜 굳이 용어를 다르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노드랑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명확하고 가장 직관적일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하냐? 일단 기본적인 이론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요거 경로 찾기를 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잖아요. 집이 있고 여기 다른 게 학교가 있고 도서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 이런 경우에도 이걸 그래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런 집이 있고 학교, 도서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루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하죠. 그러면 요 코너 같은데 이런 노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노드가 있는데 각각 갈 수 있는 길이 다 다르죠. 네, 얘야 여기서 여기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뭐 여러 가지 길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의 최단 경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 학교를 거쳐서 도서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 이런 걸 구하는데 그래프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실제로 그거를 그런 문제를 풀려고 만든 그런 이론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럼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 이거는 사람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컴퓨터에 저장을 시켜야 돼요. 그 저장시키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배열로 저장하거나 리스트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어려워 보여도 그냥 여기 어쨌든 이 노드 하나하나가 데이터면 어쨌든 숫자예요. 숫자 뭐 1, 2, 3, 4 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치죠. 5, 6, 7 모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는 숫자입니다. 어쨌든 노드도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노드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 마음이죠.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경로가 구성이 돼 있다고 하면 1번 노드는 2번 노드랑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4번이랑 연결돼 있고, 그리고 4번은 3번이랑도 연결돼 있죠. 근데 일단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7번이랑도 연결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1번이랑 연결돼 있어요. 이런 링크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 2랑 4랑 연결돼 있고, 4는 또 아까는 뭐 3으로 갔었죠? 네, 뭐 3으로 가도 돼요. 7 이런 링크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써내려가면 이게 그래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얘가 연결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 요렇게 요런 식으로 1에 관련된 거 4개, 그 다음에 2에 관련된 거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그냥 이렇게 요런 배열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게 저장을 시켜주면 이게 그냥 그 그래프를 저장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네, 간단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럼 여기서 방향이라는 게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 연결만 돼 있다,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하는데 방향도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방향을 표시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 1번에서 2번 가는 방향 이렇게 있다고 치면 2에서 1 요 데이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분명히 데이터의 방향을 따지게 되면 소거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 형태가 달라지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방향을 고려를 했을 때 그래프랑 방향을 고려 안 했을 때 그래프랑 모양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네,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쌍방성인 뭐 이렇게 링크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딱 보시면 뭔가 많이 보던 내용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보면 우리가 아는 뉴럴넷 있잖아요. 뉴럴넷. 제가 생각할 때는 뉴럴넷도 일종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3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1개 해서 아웃풋 나올 수도 있겠죠. 얘 방향성 가지잖아요. 네, 뭐 이렇게 방향 가질 수 있고, 방향 가지고 있고, 링크가 되어 있고, 그 링크가 의미하는 웨이트도 있고요. 그래프도 웨이트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에다가 뭐 엣지의
지금은 값이 다 없는데 여기 이렇게 링크에다가 엣지에 대한 값을 하나 더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에다가 웨이트를 줄 수가 있어요. 뭐 5, 10, 15, 20, 25, 30 이런 식으로 각각 그 링크에 이 링크의 뭐 굵기 아니면 거리 이런 거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확장된 더 복잡한 기능의 어떤 경로 찾기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뉴럴넷이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뉴럴넷과 그 그래프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뉴럴넷에서 요 화살표의 요 의미는 어떤 함수의 출력이 그 연결된 함수의 뭐 f라고 할까요? 이렇게 또 치면 요 y가 gx가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는 gx가 fy의 입력으로 들어간다. 이런 합성함수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 얘는 진짜 그 데이터를 연결시키는 링크예요. 그러니까 연결시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얘를 알면 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를 알면 얘를 알 수가 있어요. 얘가 만약 링크가 안 된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데이터에서 얘를 값을 알 수가 없어요. 네. 또 이 링크가 만약에 건너 있다 하고 하면 1에서는 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얘를 참조해서 얘가 알고 있는 얘를 꺼내 와야 돼요. 네, 이거는 뭐 링크드 리스트나 뭐 자료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인 뭐 서치, 탐색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한 그 이론을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뭐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럴넷에서는 어떠한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요 링크를 갖다가 우리가 요런 이제 연결 관계 커넥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데이터 스트럭처에서는 요 링크의 의미는 얘를 알아야지 내가 내가 커넥션이 되어 있는 그 다음 요 노드에 있는 값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 건너에 있는 값을 알고 싶으면 이 값이 링크되어 있는 그 값을 갖다가 참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뭐 조금 다시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프로그래밍적인 이제 코드를 조금 소개를 해드려 보면요. 포인터를 C에서는 일단 포인터로 그걸 그 경로 링크를 갖다가 표현을 하거든요. 네. 어떤 스트로크 있으면 스트로크 있고 여기에 뭐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링크 값이 들어가는데 링크는 포인터입니다. 포인터라 가지고 여기에는 주소가 들어가요. 뭐의 주소냐면 얘의 주소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스트럭을 내가 이제 뭐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 struct 해가지고 뭐 어떤 뭐 노드에서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헤드 여기를 헤드라고 하면 헤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헤드를 하나 만들었으면 요 멤버 중에서 데이터가 있겠죠. 요 데이터는 1입니다. 출력을 해보면 얘는 1이 나와요. 그리고 헤드에 링크에는 얘의 주소가 들어있겠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얘는 이의 주소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얘가 들어있는 주소. 얘가 어딘가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소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헤드에 있는 링크가 어쨌든 얘 주소니까 이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고 싶다.
그러면 헤드에 링크에 주소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링크에 데이터 꺼내면 얘는 2가 나오겠죠. 네. 링크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헤드, 현재 내 위치, 내가 지금 헤드가 있다고 하면 내 다음 링크에 있는 주소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그 주소의 멤버를 내가 꺼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주소의 멤버를 꺼낼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 데이터를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링크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DBN에서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프라는 요 이론의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가장 주된 목적은 경로 찾기와 최단거리 찾기입니다. 네. 영상 처리에서 이걸 쓰는 예제도 있어요. 이걸 세그멘테이션에서 이걸 쓰긴 하던데, 이건 이제 좀 그래프의 응용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픽셀마다 하나의 노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노드가 대충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모든 픽셀을 갖다가 이렇게 노드로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링크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에서 그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어쨌든 요 노드들을 가려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클래시파이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뭘 보고 클래시파이를 하냐면 얘 결합이 가장 약한 애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얘부터 시작해가지고 탐색 하다 보면 자기 한 덩어리가 나오겠죠. 그거를 하나의 그 영상에서의 세그멘트로 보는 거예요. 네. 요걸 어떻게 또 끊냐 하면, 우선 인접한 픽셀의 밝기차, 그레이 값의 요 차를 갖다가 요 링크에 웨이트를 줍니다. D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각각이 이렇게 모든 이렇게 링크에 D라는 웨이트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세그멘트 사이에서는, 그 노드들 사이에서, 그 픽셀들 사이에서는 이 D 값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어떠한 내가 설정한 넓이가 있을 거예요. 그 넓이까지 가는데 몇 개의 노드를, 예를 들면 한 100개의 노드를 지나라. 그러면 100픽셀 정도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 최단거리를 구합니다. 최단거리를 여기서 찍고 막 찍어요. 이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가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모든 여러 가지 경우에서의 최단거리를 구하면, 그 최단거리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D가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D가 작은 애를 갖다가 여행을 시키겠다는 건데, 어떤 큰 놈이 와가지고 얘가 리젝을 당하게 되면, 큰 애가 와가지고 여기는 최단거리가 아니다 라고 판단되는 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 링크들을 하나하나 잘라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최단거리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카운터가 덜 쌓이는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내고 또 링크를 끊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잉크방울을 하나 떨어뜨려 가지고 퍼지듯이 거기에서만, 그 근처에서만 이렇게 노드가 이렇게 같은 경로상에 있다고 이렇게 치부를 하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자기끼리 이렇게 경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요 사이에 있는 링크는 굉장히 웨이트가 많은 링크라서 여기를 잘 통과를 못해요. 네, 그런 점을 이용해 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뭐 그런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가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뭐 지측 응용 뭐 이런 곳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교통량 분석해가지고 내비게이션에서 최단 경로 찾아줄 때 이런 걸 쓰고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그래프에 대한 컨셉 이렇게 들어봤고요. 뭐 조금 더 심층 있게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자료 구조를 한번 훑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구조에 나오는 그 서치 탐색 이런 거라든가 이게 뭐 프로그래밍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 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뭐 트리로 이용한 최소값 찾기라든가 이런 문제 우리가 많이 접하는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의 솔루션이 이제 자료구조 책으로 이렇게 엮인 거니까 한번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프 이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